새로운 선택의 자유를 향해 K5. 두 개의 점이 있다. 하나는 지금 머물러 있는 곳, 또 하나는 앞으로 가야만 하는 곳. 우리는 이 점과 점 사이의 노력을 열정이라고 부른다. 열정의 에스프레소, 맥심 TOP. 파몬도 로드의 두 번째 작품. 상큼해야 돼. 촉촉해야 돼. 그래서 신선한 감귤을 노랗게 구운 옐로우 시폰. 맛도 컬러도 예술이다. 롯데 파몬도 로드. 해리포터 시리즈 감독. The entities that attacked us were made of energy. Bullets and missiles will harm them. 지구의 운명을 건너 전쟁이 시작된다. 픽셀 7월 16일 대개봉.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 오늘도 당신이 키운 집이 조금 더 자랐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편의점 식당. 편의점에서 급한 대로 식사를 해결하는 현상. 우리는 연구합니다. 한 끼 식사 같은 든든한 간편식은 없을까? 시대를 읽어 식탁에 올리다. 청정원. 안녕하세요, 아레스님. 메이플 스토리 2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메이플 스토리 2 7월 7일 정식 오픈. 아레스님, 7월에 만나요. 폭스바겐? 폭스바겐? 저놈 차 바꿨어? 폭스바겐인데? 남들에겐 질투, 당신에겐 기회. 여름을 뜨겁게 달굴 폭스바겐의 새로운 조건. Volkswagen, das Auto. 그렇게 맛있니? 갓 지은 밥맛. 밥보다 더 맛있는 밥. 햇반. 이 집에서 배달은 금지. 지훈의 음식 배달 왔습니다. 누가 또 배달을 시켜? 아, 주문자가 차승원 씨로 되어 있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고객 여러분이 가장 많이 주문하신 상위 10가지 메뉴들을 주문하셨네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밥하기 싫다. 아빠, 뭐라도 시켜봐. 우리 함께한 이 순간 Begin delicious time. 오늘도 찾게 될 거야. 배달토. 이게 바로 액티노. 후, 비타민으로 색을 내고 작아서 목 넘김이 편한 비타민. 피로, 눈의 피로, 근육통, 어깨 결려, 신경통, 오십견 등등등. 나머지는 약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액티노 EX 플러스. 이것 봐, 뽀로로야. 잠깐. 이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 친구가 되어달라고. 진짜 친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품 캐릭터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완주, 정읍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대전, 대덕과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서 5번째 연구개발특구가 전북에 탄생한 것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 전라북도로서는 수년 동안 꾸준한 준비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영 전북대학교 전략 R&BD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진 주식회사 지니스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북도 내 대학과 기업, 연구소들이 상당히 기뻐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이야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국장님. 네, 저희들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저희들이 100년 먹거리를 찾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 특구하면
처음에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필두로 대구, 광주, 부산,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도시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연구소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세라든가 또는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등 국세는 3년 전액 면제, 2년 동안 50% 면제, 지방세는 7년 동안 면제, 3년 동안 50% 면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용이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첨단 기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최소 1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는 그런 편리점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박사목 교수님. 네, 21세기 들어서 세계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로 아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이런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고 확산시키냐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하고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연구개발 특구를 이제 설립하게 됐다는 것은 결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의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역의 분위기를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시영 센터장님. 네, 연구개발 특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첨단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유일한 또 현재 기업 CEO인데 김현진 대표께서도 환영하시죠? 아, 당연하죠. 저는 전북에서 15년째 연구개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에 그 과학산업연구단지가 지정된 이후로 이게 가장 전북의 큰 쾌거가 아닌가.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기쁜 소식이고요. 이 관련해서 이 지정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양 선대장님. 네. 자, 전라북도의 연구개발특구에 초기 밑기름을 그리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에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설 만한가? 대전처럼 연구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산, 대구처럼 기업도 많은 곳이 아닌데라고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특구 조성 기반은 한 10년 동안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냐면 정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법적으로 27개 기관이 있는데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분원 및 센터가 전국에 64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64개 중에서 전라북도에 9개의 연구 분원 및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그 시설 및 규모 면에서도 광주나 대구나 부산보다 훨씬 기반이 좋습니다. 그런 기반을 통해서 최근에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경쟁력이나 그 지표들이 전국 11위권에서 전국 6위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실질적인 그 연구 특구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참여정부 때부터 이 연구개발 특구가 얘기가 됐고 전라북도는 특히 이제 분원이 많은 거죠. 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 국장님, 네. 자 얘기 잘 들었고. 그 전라북도의 연구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이에요. 이 세 군데라 네, 대개 지금까지는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집적된 곳들이 많은데 전라북도는 상당히 넓잖아요. 네. 이 넓기 때문에 생기는 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너무 정읍하고 전주하고 이게 너무 거리상으로 많이 이격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잠깐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업화 촉진지구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혁신도시 인근이 가장 중심지구입니다. 여기에서 정읍에 있는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하고 약 2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완주 쪽에 있는 탄소 융복합 소재의 거점지구는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논란의 소지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때 정부를 설득하는 크게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푸드밸리가 있는데 와게닝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35km 반경 내에 연구소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례를 가지고 설득을 했고, 그다음에 탄소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마이카본밸리라고 해서 마이카본밸리는 중심지에서 약 45km 정도 이격되어 있어서 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의 특성화를 어떻게 해가는 게 그게 중심이 되지 거리 가지고 이걸 왈가왈부할 상은 아니다라고 해서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던 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라북도의 농생명 그리고 탄소 융복합과 관련된 산업화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11월 달에 대통령이 왔을 때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미 인정을 해줬고 정부 관계자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무사하게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자, 일단 경영이나 사업 측면에서도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남들과 똑같으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전라북도의 특구는 특징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을 텐데 전라북도의 특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라북도가 장점이 두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농생명하고 탄소 융복합이라고 있는데 다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같은 경우는 보통 5가지 내지 6가지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사업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특구 간의 중복성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전북까지 포함해서 5개 특구 중에서 저희 농생명하고 탄소 융복합만 유일하게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이 전북의 연구개발 특구 상당히 반가운 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모든 일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을 텐데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점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북의 연구개발 특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본 핵심 산업이 전라북도에 뿌리 내린 농생명과 이미 기존에 이제 집적하기 시작한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반이 없는 것에 연구개발 특구를 만든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적어도 이 두 산업 분야는 산업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다. 다음에 농생명 관련 연구소나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고 또 우리 식품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나 국립연구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입지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한 KTX가 이제 되면서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이 권역이 다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전통적으로 전북은 교육지역이기 때문에 이 교육지역이 체결되어 있는 굉장히 약화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걸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북의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유치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은 이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통해서 엄청난 금융 지원과 또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찾을 수 없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문제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우리 공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 바로 전북에 있는 연구 인력이나 또는 기업인들이 바로 세계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공항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전라북도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그동안 산업화 관련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방성이 굉장히 약하고 부정적인 사회 문화가 형성된 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첨단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은 장점이 크기 때문에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냐에 따라서 연구개발 특구가
전라북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 단점을 앞으로 보완하는데 힘을 모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산태 대장님. 예. 자, 이 국장님 말씀 들어봤는데 지금 이미 전북의 연구기관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은데 이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연구 특구로 묶이는 것과 묶이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옛말에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암만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주는 주인이 없다라면 아무 그 소용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과 시장을 연계시켜주는 연결고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제가 잠시 차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원 사업이 크게 이제 연구 성과 사업화하고 벤처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글로벌 교류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암만 좋은 기술들이 성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사업화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신기술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 갖다가 탐색해서 찾아주는 역할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특구본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과 시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기업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지원이 안정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특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세제택이라든지 기술 사업화 지원 자금이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 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자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실사구시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기업의 연구 개발부터 나중에 사업화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는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기대가 모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연구개발 특구가 중요하다고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바이오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인데요. 바이오 기업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 이제 IT 산업과 더불어서 BT가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이잖아요. 지식 기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이게 경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맞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것을,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당연히 유무형적인 노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연구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좀 사례를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12년에 걸쳐서 1조 원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바이오에서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비용들이 일단은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석사나 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을 좋은 조건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아주 고가의 한 병에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시약들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꿈꾸다가 드디어 구입을 했던 장비 하나가 아니까 한 대에 5억짜리인데요. 그런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을 한 5년 정도 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들, 아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주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SBIR이라는 그런
제도들을 각종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날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지금 산업계 기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의 이번 농생명 특구 지정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이나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전북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견인 첫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액의 어느 정도나 차지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밝혀줄 수 있으면. 네, 저희는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90% 이상입니다. 총 매출액의 90%를 네. 연구개발비로 쓰는 네. 거예요? 이익은 언제 남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다행입니다. 자, 이 국장님. 네. 조금 전에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의 말씀 들어보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지 않아서 겪는 많은 불이익들이 좀 있었죠. 네. 어떤 불이익을 받았었나요?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려면 원래 성공을 하려면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R&D가 기반이 되고 그 R&D를 시장에 내놔서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상품화를 시킨 기업은 우선 이익이 창출이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세제 문제라든가 관련된 R&D 지원금이라든가 뭐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10년 전에 그 R&D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우리 그때는 전북이 특구 지정이 안 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덕으로 가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업이 대박을 낸 거죠. 금년 1월 초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23억 5천만 원 투자했던 이 기업이 1조 5천억으로 처음에 상장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위해서 어제 현재로 체크를 해보니까 2조 1,5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000배 맞으면 그 수익, 그 시장 가치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그 특허를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이 특구 내에서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화 시켜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외지로 가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그러면 그게 선순환 구조로 또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또 R&D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돌리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산업에 맞으면 고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데 김 대표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네.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이게 특구로 지정됐으면 이런 불이익은 없었을 텐데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기업 활동을 15년 했는데요. 15년 내내 느꼈습니다. 제가 전북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에 저희가 딱 30분 거리예요. 그 연구개발 특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대덕까지 30분 거리 있는데 30분만 더 가면 거기에서는 특구이기 때문에 대덕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오는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 지역이 바이오가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은 바이오를 하는 사업체들은 모두 또 연구개발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고요. 또한 연구단지라는 그런 점이 이 똑같은 연구단지인 전북보다 대덕은 굉장히 부각이 돼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았어요. 대전으로 와라. 이전으로, 와라. 오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서 제가 고향인 전주로 와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무실이라도 그 대덕에 조그맣게 내라. 실제로 활동을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그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수한 기업일수록 그런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북에 있었지만 아까 그 기업 경우에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기업일수록 고급 인적 자원일수록 전북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기업 활동을 꿋꿋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괴로운 현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덕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게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북에서는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다가 이제 그 고리를 끊고 저희도 지금부터는 그 선순환의 첫 걸음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아마 토론 과정에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또는 이 연구단지 재단에서 어떤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벤처 캐피탈, 모험 자본이 형성이 되어서 그게 이제 기술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화하는 데까지 지원하는 그런 모험 자본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하고요. 또한 그런 지식과 기술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교류장이 딱 보면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우리가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이노카페라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교류장, 따라서 이것이 바로 자본과 모험 자본과 교류장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다음으로 이제 그 생산자 서비스나 기업 서비스,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 물론 창업보육센터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기능들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기업 서비스를 통해서 엔지니어링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생산자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기업 사업화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그런 전문인들이 벤처를 하지만 결국은 경영에 참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연구개발 특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금의 그 순환이 원활해지고 기술의 어떤 중개 기능이 원활해지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고착 지식 집약적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연구개발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능이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여기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센터장님. 예. 자, 전북개발특구가 유니크 독창적이긴 하지만 이미 다른 5군데 특구가 있는데 이 특구와 뭐 이렇게 교류를 하면 우리의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라북도의 특화 분야가 농생명하고 탄소 융합 소재인데요. 대덕이 첨단 융합 산업이 특화 산업이고 광주가 광 기반 융합 융복합 산업이고 대구가 IT 기반의 융복합 산업이고 부산이 조선 해양 플랜트가 특화 산업입니다. 근데 전라북도의 어떤 그 탄소 융복합 소재 산업들이 다른 특구들과도 충분하게 같이 융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전라북도의 어떤 그런 소재들이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될 수가 있고 항상 연계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진다라면 그 다른 지역하고도 충분한 사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구 간에도 그 지역 내의 연구 성과와 기업만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 기술들도 우리 지역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기술을 다른 특구에도 연계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특구 간의 어떤 그 네트워크나 어떤 교류 활성화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구 본부 내에서도 일단 특구 간의 교류 협력 사업들 갖다가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또 저희 전북특구는 아무래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대덕이나 타
먼저 지정됐던 특구들과 어떤 성공 사례나 사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 사례들 갖다가 저희 특구에 잘 접목한다면 더 좋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상호 협력 관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북 그 연구개발 특구를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하면 삼을 수 있을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주제를 또 바꿔보도록 하죠. 지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후속 조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국장님. 네. 전북 연구개발 특구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갑니까? 네, 저희들이 크게 두 군데 핵심 지구 그리고 한 군데 촉진 지구 이렇게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 쪽은 정읍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탄소 융복합은 완주를 중심으로 하고 이쪽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촉진 지구는 혁신도시 지구를 해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융합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저희들은 유기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딱 구분해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이거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이게 또 농생명과 탄소 융복합이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예컨대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탄소 소재를 성형을 할 때면 성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생명 쪽 관련해서 축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저쪽 분자 구조를 바꾸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융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금이라든가 기술 문제라든가 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같은 전북 테크 비즈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현재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개발 특구의 향후에 이제 운영 방향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기존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뭐냐. 특별히 잡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측면에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많지만 그게 실제로 기술 이전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게 기업이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제품화할 수 없는 기술 아니면 제품화 되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기술 아니면은 경쟁력이 있더라도 그게 바로 단기간 내 바로 침해될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입을 못하는 제품화를 못하고 기술 이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위주의 그런 어떤 정책이나 실제로 연구개발 그 부분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확대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 관련된 이런 연구개발을 100건을 지원을 했다. 이런 건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수치를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열거를 하다 보면 대표적인 그게 전시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100개, 200개 지원을 했는데 아무 거기에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순히 그 성과 위주의 어떤 추진보다는 정말 여기에서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는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정상적인, 정성적인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가장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표 사례가 결국에는 나오겠죠. 근데 그 대표 사례조차도 저희 전북 지역에서만 우리끼리만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이게 정말 대표 사례다. 정말 잘했다. 그런 사례들이 기존에도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은 둘째치고 대한민국 내에서조차도 그 바이오 분야는 전북이 최고다. 그런 게 마땅히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성장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성과, 그거를 이 운영 방향을 짜시고 지표를 설정하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 정주 여건 이런 것보다 훨씬 그렇죠.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사방에 엎어놓으면 물이 고일 수가 없잖아요. 암만 좋은 제도나 지원을 뭐 정부나 지자체가 해주더라도 또 대학이나 기업에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아마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암만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첨단 기술만 연구 논문을 위한 첨단 기술만 쫓아가다 보면 시장하고는 또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는 기업체에서는 당장 필요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대학이나 연구소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뭐 기술 한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또 그 접근하지 않다 보면 또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도입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들이 핵심 주체들이 어떤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인프라 확충이나 재원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연구 개발에 필요한 인재도 있고 또 산업체에서 실질적인 그 기업을 운영하는 연구 인력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서 그것들 잘 연계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특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장단기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라고 꼽으십니까? 우선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보육센터나 또는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이게 중앙정부에서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금융지원제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학과 협력하고 기업과 협력해서 그런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단기일 내에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해외 혁신 클러스들과 연결을 해서 서로 지식이 교류가 되고 혁신 네트워크를 국제적인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느냐. 이렇게 FDI도 유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기금운용본부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북 특구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고,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전북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조성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는 전북권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아마 지자체뿐만 아니라 온 도민이 정치계에서도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전북권 공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해외 네트워크와 연구특구는 연구개발특구는 이건 국내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고 해외 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건 공항이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느냐. 이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전문화하고 특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기업가나 정치인들이 좀 더 관용을 가지고 실패를 용인해주고 관용을 가지고 개방할 수 있고 창의력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실패를 용인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거기에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 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이런 문화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은 지식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권을 그냥 함부로 쓰지 않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줄 때 그 사람들이 개발 의식이 고취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욕망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그런 문화가 우리 전라북도에 생긴다면 저는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출연자들 다 아직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남았을 텐데 토론을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미처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진 대표님. 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을 돌아올 때 생각했던 기업이 있어요.
세계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노바티스는 본사가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인구 50만도 안 되는 소도시거든요. 근데 이 노바티스의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바젤에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거기에 다 이전해 온 경우도 있고 현지 사무소를 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한 개의 핵심 기업이 100개 아니면 1000개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북에서도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서 전북에 없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핵심 기업을 성장시키고 처음 발굴하는데 올인을 한다면 스위스의 바젤이 부럽지 않은, 정말 수도권 집중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전북이 글로벌 전북으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시영 센터장님. 예. 대덕이 연구개발 특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40년 동안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갖다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데 전북은 이제 대덕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 기반이 비교해서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 사업화나 이런 거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연구 성과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데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보다는 더 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성공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연구소 기반보다는 대학 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대학이라든지 기존의 연구기관도 있습니다만은 대학의 어떤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어떤 그 성과들 지속적으로 이루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과 대학의 어떤 역할들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목 교수님. 이미 전라북도의 그 핵심 산업으로 정한 농생명과학이나 탄소산업은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전략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기업이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는 양면 전략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런 전략과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탐구해서 혁신을 하느냐, 이 두 개의 전략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만 이 두 개의 전략을 공존하는 기업과 공존하는 지역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그 연구개발 특구의 개념 자체가 이미 기존의 농생명에 더해서 그걸 생명과학과 기술과 탄소의 새로운 산업과 연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 전략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면 전략의 실현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대학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뤄낼 수 있고, 그래서 전북의 지금까지 연구개발 특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수 국장님. 네,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그 올 하반기에 교양에 그 도비를 투자를 해서 도내 대학이나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수요 조사를 또 할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일제히 한번 파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특구 재단하고 연계한 특구 본부도 설치 준비들을 해서 이제 우리 모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 정말 잃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도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과 융복합 소재 산업 등 첨단 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전주문화방송의 프로 개편으로 저는 오늘까지만 시사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